안녕하세요. 부감독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남자, 예솔분재원 상무섬 이재룡입니다. 자, 부감독님? 네? 네. 왜 나는 부감독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죠? 돌려먹을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저렇게 또 눈치도 빠르셔. 혼자 면벽 수련하면서 눈치만 키우셨나 봐. 자, 이 나무 우리 부감독님은 잘 아는 나무죠? 무슨 나무입니까? 단풍나무. 단풍나무. 드디어 이제 이 부감독님하고 감독님하고 이 수준이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자, 단풍나무 종류 중에서도 무슨 단풍이지? 궁향. 궁향 단풍. 자, 그러면 이 궁향 단풍이 지금 새로운 품종이 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 모양을 한번 찍어주세요. 노려보지 말고 확대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 왜 새로운 품종이요? 이 궁향 단풍이 이파리가 이게 끝에가 뭉쳐는데 얘는 이 뾰족뾰족뾰족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기 단풍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궁향 단풍. 아니 잎사귀가 작아서 예.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엄청 작네 잎사귀가. 예, 잎사귀가 엄청 잘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일명 가짜 사자두라고도 불리는 금희 단풍. 금이? 금이 단풍이 궁향이 아니고? 예. 금이 단풍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예? 금이 단풍 이렇게 큰 거 보셨어? 아니 안 봤어요? 못 봤슈.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한 번이나 보지. 아니 키가 쭉 큰 것은 봤는데 예. 목대가 이렇게 굵고 저기 한 것, 근장이 저렇게 넓은 것은 못 봤다는 얘기지. 저도 금이 단풍 옛날에 하나 갖고 있다가 이제 판매한 적이 있는데 뿌리빨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저도 처음 가져봅니다. 금이 단풍을 저도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나무를 제가 최근 구입을 했는데 이 나무 가지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예솔지기가 이 나무 가지고는 1시간 내지는 2시간까지도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해요. 힘들어. 짧게 해요? 딱 5분 만에 끝내. 5분 만에. 자, 이런 나무 있습니다. 네. 끝. 이렇게. 네. 자, 첫 번째로는 이 나무를 수정에 따라 이제 각기 이렇게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칙이 뭔 거니? 이파리가 작을수록 더디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마 산단풍 이렇게 키우는 것하고 금이단풍 이렇게 키우는 것하고는 제 생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몇 배? 몇 배요? 한 두세 배, 세네 배, 한 5배? 잎사귀 크기를 봐서는 한 서너 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저도 최소 3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산단풍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릴 것을 이 금이단풍 같은 경우는 1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세간의 평가는 어때요? 세간의 평가는 산단풍이 일반적으로다가 많고, 많이 키우는데 가격 면에서 보면은 산단풍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단풍이나 가격 차가 별로 나지를 않아요. 이런 단풍이 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을 받을 것 같으면은 누가 내 산단풍을 키우지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이 단풍을 성장 속도가 느린 단풍을 키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 나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또 보편적으로 널리 퍼지려고 그러면은 이 나무에 맞는 가치를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나무를 키우는 속도에 따라서 같은 수격의 나무라도 빨리 자라는 나무는
그만큼 가치가 하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디게, 마디게,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그만큼 가치를 높게 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되도록이면은 배양 시간을 갖다가 단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배양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이제 아주 그것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요거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 불행하게도 일반 산단풍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요? 이 사람들이 하는 안목이 거기까지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이 나무가 살아온 세월은 차치해버리고 그냥 굵기하고 키 이런 것들 수형 이런 걸 뭉뚱그려 가지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그런 가치를 아는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나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풍은 한 종류일 뿐이죠. 근데 철쭉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철쭉 종류도 소엽이 있고 중엽이 있고 대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엽 같은 경우는 아주 마디게 천천히 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엽 같은 경우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평가되는, 이 시중에서 평가되는 금액을 보면은 요게 대엽이나 소엽이나 중엽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누가 그래요? 예? 누가 그래요? 아니, 제가 경매를 지켜보면 그래요. 이제 소엽이다라고 막 경매사가 강조를 해서 받아봤자, 예를 들어서 5년하고 15년하고 아까 우리가 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 소엽이라 진짜 마디게 크는 겁니다 하면 일반 나무가 10만 원이면 그놈 한 12만 원, 15만 원. 이제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 이 나무가 좋아서 이걸 갖다가, 이건 국내산 아니잖아요. 딱 봐도. 이게 국내산 아닌데, 이런 나무가 좋아서 수입한 사람은 나중에 판매를 할 때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신품보다는 중고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면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안 좋은 면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요 나무 딱 보면서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산단풍도 막말해서 저 구루소순새가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산단풍도 저렇게 만들기 쉽지 않걸랑요. 솔직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 그 부감독님 볼 때 이게 금이단풍이 아니고 산단풍이다라고 봤을 때 이 나무 가치를 얼마나 보십니까? 산단풍이라도 최소 4,500원 줘야 되지 않나? 그럼 금이단풍은 얼마나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안 근데 나죠? 이제 이게 금액이 산단풍하고 금이단풍하고 이제 이 금이단풍이 요게 이제 마디가 짧으면서 잎사귀도 작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이게 또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천자 이 동글뱅이 하나 더 붙는 거하고 이게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차이 나서.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맞죠? 우리 부감독님부터 벌써 이게 3배 정도는 또 오래 키웠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가격 면에서는 3배라고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산단풍은 저 정도면 500은 좀 무리고 있고 한 300, 400.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나무를 안다, 깊게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만큼 배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으면은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무는 왜 경매에 나왔을까? 아마 이게 수입 당시에는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돈천 더 줬겠는데. 돈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언저리까지는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좋았을 때. 예. 근데 이 나무가 경매에 나온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나무 상태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어째서 이 나무가 경매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분을 너무 깊은 분에 심었다. 네. 단풍나무는 저렇게 깊은 분에 거의 안 심걸라, 솔직히 얘기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5cm 내외, 5cm 내 두께 정도로, 예. 이렇게 그 구르소선새가 보면 근장이 쭉 퍼졌잖아요, 일단. 그러면 얕은 분에 들어가가지고 쫙 심었으면 예. 더 감상 가치가 더 좋았을 텐데, 예. 저렇게 깊은 분에 심은 것은 좀 세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좀 너무 고깔해서 무서워서 뿌리를 자르지 못하고 그냥 분 옮겨 심기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세력이 약해 떨어질 것 같은 저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좁고 얇은 분보다는 예. 깊은 분이 세력 배양하기 좋아요. 그러죠. 예, 왜냐면 이 공간이 그만큼 뿌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예. 근데 뿌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분이다라고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분에다 넣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세력이 떨어지면 뭐에다 집어넣는 거니? 목분에다 집어넣어요. 예. 그럼 목분에다 집어넣으면 또 만사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데 결국 장시간 놓고 보면은 도로 마찬가지 현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답은 예솔식 분갈이에 있죠. 뿌리를 잘라야지. 예. 그래서 지금 예솔에서 지금 이 송백류도 그랬고, 그다음에 옛날에 너도밤나무도 그래. 그 무슨 나무였죠? 산사나무. 예. 산사나무도 그랬고 해가지고 굉장히 깊고 큰 분에 심었던 것을 다 분갈이 한 다음에 짧게 잘라가지고 다 무사히 다 활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분을 쓰지 않아도 큰 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흙을 털어내기가 무서우니까 분에서 뽑아가지고, 이 기존 분에서 뽑아가지고 주변만 살살 털어내고 빈 공간에다 또 흙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밑도 두꺼워지죠. 예. 잘라내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키운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이 분 사이즈가 배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뿌리를 제가 봤을 때 화분에서 분재가 막 몇백 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거는 뿌리를 자르고서 또 새 뿌리를 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이미 영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재는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뭔 거니? 뿌리를 짧게 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뿌리를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살은 겪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술에서는 이렇게 막 들어온 나무들을 곧바로 이렇게 뿌리를 갖다가 짧게 치면서 작업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세력을 끌어올린다는 가지가 말라버리니까. 중요 가지가 말라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들어오면은 최소한 1년 동안 예솔표 액비를 주어서 세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내년 봄이면은 이 흙을 싹 털어내고 아마 얇은 분에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뿌리를 안 자르고 저 깊은 분만 계속 놓아버리면 뿌리를 자르는 걸 두려우니까. 저 세력 올리는데 효과가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경매에 나온 이유는 그것에서 지금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뭐냐? 자,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는 비교적 나무가 잎이 활짝 피었죠. 예. 근데 이쪽은 조금 덜하죠. 예. 더더구나 듬성듬성하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 나무가 수간부가 세력이 강한데 이 수간부가 세력이 훨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뿌리에서
수간부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는 뿌리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인으로서는 아마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신 분이 아마 예설피, 액피도 안 쓰시는 분이고 예솔식 분갈이는 저러다 나무 다 망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열렬 구독자님들 같으면 저거 뭐얘 액비스 1년 써가지고 확 분갈이 하면은 마음대로 맞출 수 있는데 뭐 저렇게 무겁게 그 말이 나올 딱 그런 나무.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나무가 이 경매에 나왔던 이유는 나무 전체가 지금 세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 인생으로 사람으로 치면 우리 나이대라는 거죠. 그죠? 점차 기력이 떨어져갖고 지금 바닥으로 가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지금 아마 이 수입원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요. 예, 굉장히 보면 마사도 보이고 이쪽은 막 뿌리들이 쩔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가까이 와서 한번 봐주세요. 이게 떼짱 쩔어놓은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게 1년 살았다가 죽어가는 뿌리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지금 죽은 뿌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산뿌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게.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계속 쩔으면서 여기는 지금 완전히 이 흙이 오래되다 보니까 태토가 되어버렸어요. 제 생각으로 아마 30년 정도는 제대로 분갈이 하는 것 같아요. 최소 20년, 내지는 30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쩔어버리니까 이 수간부 세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안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썩는 것도 있고 그러죠. 또 저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단풍나무 출생성이 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출생성이 또 이렇게 중소품으로 만든 게 참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딱 그놈을 갖다가 뽑아서 분갈이를 보니까 12월 달에 분갈이를 그러니까 경매에 작년 12월 달에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분을 너무 좁고 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력불 그리고 나무 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약한 나무인지. 그래서 이 나무는 좀 뿌리 공간을 넓혀가지고 세력을 해야겠다 해갖고 딱 켜서 봤더니 밑에 뿌리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몇 가닥 안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판매하신 분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경매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나무는 현재는 죽지는 않았다. 근데 이것은 올해 안에 이미 그분이 이제 분갈이를 해서 왔었거든요. 나는 이제 더 큰 분도 옮기고. 근데 뿌리 쪽이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살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까지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건 반품해야 되겠다 해서 반품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했던 나무들, 이 뿌리가 다 썩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나무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뿌리를 보거든요. 그리고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나무가 지금 얘는 환갑 넘어서 70고개로 까딱까딱 넘어가는 제 나이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젊게 만들어줘야 되네. 젊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 나무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나무는 관리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휘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가는 나무들 많이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또 쇠약한 나무들을 다시 회춘시키고 근데 이 나무도 그런 회춘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때 맞춰서 예술에 자랐다라는 얘기죠. 또 그게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게?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가지 자르면 안 되죠. 겨울에 가지 자르면 안 되죠. 그렇게 생뚱맞은 저 표정을 제가 진짜 우리 그 구독자님 여러분들한테 저 부관님이 저 표정을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저 혼자 보기 아까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르는데? 겨울에 잘라요? 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그래도 안 주고. 제가 이 부감독한테 예술표에 액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나무, 일반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가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기가 다 빨려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 근데, 그래서 이제 단풍나무 전정 시기는 바로 요때예요. 그렇지. 근데 요때 이전에 한 번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 작년 9월 초. 그렇지. 네. 10월 달 정도 잘라도 물은 안 나와요. 10월이나 잎이 있는 때는 잘라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장 안심일 때가 9월 달이고 단풍 들기 전에 잎이 달고 있을 때는 잘라도 물이 안 그렇지. 나와요. 지금 잘라도 물 안 나와요. 근데 이 단풍나무는 자를 때 가까이 한번 와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엄청 귀찮게 하네. 네. 여기서 땡기면 될 것도 같은데. 아니, 안 될 거예요. 안 돼. 자, 이 나무 가지 하나 놓고 봅시다. 자, 요놈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를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바짝 잘라놓으면은 여기에서 이 가지가 끝에서부터 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풍나무는 뭐라고 조금 그러냐면 남겨놔야지. 5mm 이렇게 남겨놓고 자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잘라간 이 자리가 아물어 버리면은 더 이상 물 증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작년에 9월 달 정도, 10월 달보다는 9월 달 정도에 제가 자르라고 하는 이유가 9월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면은 일단은 이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게 말려 들어가다가 딱 멈춘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이 나무는 지금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배양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건강한 나무였다라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쭉쭉 자랐을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나무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데서 못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 5mm 정도를 갖다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부정하는 이렇게 다 따주고 이 작업이 작년 9월 달에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나무 모양이 굉장히 예쁠 거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 빨리 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얘기는 자, 이게 분재로 키우는 법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흔히 분재라고 하면은 자연 상태의 나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나무는 지금 막 뾰족뾰족 다 솟아나왔죠. 솟아나오고 대부분이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관리를 할 때 원래는 여기를 잘랐어야 돼요. 여기를. 그러지. 여기도 여기 정도로 잘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마디 사이가 다 길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작업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마디 사이를 다 짧게 가는 작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들은 다 잘라줘 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란하게. 그래서 요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분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르면은 끝을 보기 좋게 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하나는 요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요 가지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는 세력이 강하고 여기는 이제 눈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것이 도장을 하게 되면은 요 눈들이 죽어요.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 가지를 살려야 나무가 첫째 압축이 되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로는 요 가지를 짧게 해야 이 안에 있는 속가지들이 마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에 가지들은 세력이 좋았는데 이 끝에 보면은 얘들이 세력이 엄청 약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이게 피들피들 하다가 요게 결국 말라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삭정이처럼 말라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속가지가 그래서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재가 압축미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압축은 바로 뭔거니? 이렇게 마디 사이를 짧게 잘라가지고 이걸 축소시키는 거고 이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축소시키면서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속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한 5번 정도 넉넉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단풍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에 적용되는 분재 속가지가 마르지 않는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나무는 제가 이제 우리
제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 분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가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한 1, 2년 정도 방치를 해버리면은 이 끝에 가지들이 다 도장을 해버려가지고 속가지들은 말려버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잡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완전히 축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깊게 잘라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 잘라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와도 되는데, 송백류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치. 네, 송백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니,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이요, 1년을 갖다 방치를 하면은 나무를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재를 만드는 원리, 이게 사실 이 나무도 이 끝에 이제 이렇게 뭉친 것들 전부 이 뭉친 부분도 이렇게 좀 보이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제때 이렇게 해서 가지 정리를 해줬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도 건강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갈이가 잘못되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지 정리를 갖다가 띄엄띄엄 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아서 너무한다 싶을 때 한 번씩 짧게 잘라줬겠죠. 짧게 잘라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긴데, 여기서 한번 잘라야 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 관리를 좀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예술지가 지금 여기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 잠깐만요. 자, 요 가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자르고 싶은데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거기 눈 있네. 눈이 아니면 있죠?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불안하면 요까지. 야, 이거, 여기 눈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자르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잘라도 되겠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 나오고 요거는 내년이나 여기서 또 나오면 여기를 자르고 뭐 하면은. 자, 봐보세요. 요 가지도 보면은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죠. 예. 그 마디 사이가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개가, 예. 5마디째 잘랐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여기서 자른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르면. 여기서까지 잘라서는 괜찮은데, 근데 적정한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예. 그냥 여기를 자르면 올해는 안 나오지. 내년이나. 올해는 안 나옵니다. 예. 왜 그런 거니? 나무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여기서 자르려고 하면은 1년 동안 액비 주어서 어느 정도 수세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할 때 그때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길어진 것들은 눈이 움직여서 나오면은 고개를 자르면. 왜 그러는 그렇지 거니? 않으면. 이 나무 순 하나를, 이 나무가 이 비리비리한 상태에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무들은 다 영양실조 걸려서 들어온다. 이것도 지금 실증하는 나무 아니에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첫 해부터 해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대로 다 잘라버리면은 이 가지들이 절반은 아마 죽어나갈 거예요. 절반은 죽어나갑니다. 그 절반이 죽어나가는 거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나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제 의도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지 하나도 지금 무려 한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나무니까. 이 숲이 한번 봐보세요. 막 가로로 터지고 세로로 터지고 이 난리가 났잖아요. 단풍나무인데도 그만큼 오랜 세월을 흘러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바로 잘라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짝바짝 잘랐을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가지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 봐봐요. 요거. 네. 요거는 여기 여기서 잘라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라야지. 그 안에서 그러지. 거기 순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순이 잘라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가지들이 이렇게 보면은 빤뜨덕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가운데 가지는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 부감독님 좋아하시는 삼지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하나 남겨놓고 근데 네. 이 마디 사이가 또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눈이 있으니까 자르는 그렇지. 건데 눈이 확실히 붉어져 있으니까. 예. 근데 눈이 없는 위치에서는 자르면 안 자르면 된다는 안 거죠. 나온다 이거잖아요.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가지가 마를 확률이 높다. 그거죠. 이건 이제 이미 눈이 만들어졌고 입이 피어 있는 상태를 감안해서 최대한 지금 이렇게 짧은 마디로 가는 건데 이렇게 너무 바짝 붙은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죠. 여기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부정화를 계속 키워요, 이렇게. 계속 키우면서도 나무 세력은 전반적으로 약한데, 이 나무가 이제 예설표 액비를 1년 동안 먹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 분갈이를 해도 가지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수세를 쭉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 그거 아니에요. 작년 9월 달에 네, 이런 작업을 못 했을 때는 네, 요 시기에 네. 이렇게 축소해서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나무를 이제 그렇게 길러야 된다. 이 마디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나무 건강도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 액비 쓰세요. 아이고 예술표 액비만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다 만사해.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부연해 두면은 예술표 액비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다른 거름을 또 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부감독님, 응? 예술에서 액비, 예술에도 고급수들 엄청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고급수들, 고급수가 뭐가 있어? 비싼 나무들 많잖아요. 고급 수약은 고가인 나무지. 고가의 나무들 많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혹시 다른 거름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모르지. 나는 나 없을 때 또 딴 거 쓰는지. 아, 예전에 있었잖아. 재작년부터 없었고, 그 전에 이전에도 쓰는 거 안 쓰는 거 감시했을 거다뇨. 아니 그때는 그 FB밖에 안 썼지. 근데 또 혹시 알아? 나 또 이렇게 슬쩍 집에 갔을 때 좋은 FB 안 좋은 거를 안 가르치려고 슬쩍 혼자 썼는지. 그런 내 눈으로 확인을 못 했잖아요. 24시간, 감시가 안 됐는데. 365일 감시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나도 뭐 부감독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해도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하여튼 내가 보는 앞에서는 FB밖에 안 썼어.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속가지가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는 가지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철학이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성장과 억제라고 하는 두 가지 기제가 동시에 작용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면서 또 하나는 억제를 해야 나무가 이뻐지지. 그 밸런스가 맞아야 이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독님께 없어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죽어라고 액비 줘가지고 죽어라고 액비 줘가지고 또 죽어라고 열심히 잘라낸다. 선생님도 뭐라고 그러잖아 나한테. 뭐라고? 예? 뭐라고? 다 길러놓고 또 작업하면 소재 만들어놨다고. 아, 소재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지. 나도 최대한 거기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또 잘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봐. 내 마음에 들게끔 해야지. 그래서 자르는 건데. 그게 아마추어 특권이기도 해요. 아마추어 특권이기는 한데, 보면은 안 잘라도 되는데, 그대로 키워도 되는데,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하다 보니까 항상 소재에서 뭐 한 걸음을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좋아져요. 좋아지죠. 좀 좋아지기는.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좋아지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정도껏 잘라야지. 부감독은 심하지. 근데 문제는 이 부감독이 예술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니까 못 모르고 따라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애가 같이 고기 먹은 사람. 단풍나무 하나가 완전히 말랐거든요. 부감독님 믿고 따라서 바짝바짝 잘랐더니
나무 줄기가 나는 단풍나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나무 내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내장 단풍 하나 해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딱 단풍나무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예, 내가 그런 경험이 내가 해지 말래, 선생님이 해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죽었네? 예, 그다음부터는 안 해. 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내 딴에는. 예, 근데 사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 또. 근데 죽었네?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부감독조차도 제가 겪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전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할 때까지 같은 실수를 되풀이 반복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되풀이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은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무식하게. 요즘은 조금 고민을 좀 하지. 그래도 될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지 정리를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해주면은 불필요한 영양분을 소모를 막는 거죠. 그렇지. 예. 왜 그러는군요. 얘들이 이제 지금 입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얘들이 쭉쭉 놔두면 이제 그 입이 커나가면서 이 겨울에 이 몸 안에 그나마 그 가난한 살림살이에 알탕갈탕 모아놨던 영양분들을 지금 간신히 지금 이 입을 통해서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입을 뿜어내고 나서는 이제 이 딱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5월 무렵 해서부터는 얘들이 이제 또 자가 발전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영이 몸에 있던 영양분들은 다 이제 소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나무가 이 광합성을 해서 이제 지가 또 1년을 먹고 살 걸 갖다가 마련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몸통도 굵어지고 이제 잔가지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수간부를 갖다 이렇게 잘라내면서 보니까 지금 아까보다는 봉두 낱말이었다가 지금 좀 많이 정리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 나무가 이 모습이어야 돼요. 가지 정리를 않더라도. 그렇지. 예, 그렇게 하려면은 작년 9월 달에 가지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금이단풍은 이제 그래서 편한 건데 산단풍 같은 경우는 새순이 나오면은 핀셋 들고 지켜보고 있다가 끝에 나오는 걸 갖다 이렇게 따내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 마디 사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나무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가지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잔가지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속가지를 갖다가 살리는 속가지를 살려 세력을 갖다가 균형화시켜서 이 속가지를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분재가 아금박스럽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금박스럽게 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감독님한테 엄청난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항상 조금 볼만해지면 소재로 만들고 볼만하면은 소재로 만들어 놓은 이 대작 연근 주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취목을 따라라고 제가 구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신석기 시대가 지나가고 철기 시대가 지나가고 원자력 시대가 된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드디어 우리 부감독님도 이제 결심을 했죠. 올해 취목 따기로. 근데 그때 가봐야 돼, 그것도. 그것도 가봐야 돼요? 근데 나무가 엄청 이뻐졌는데. 근데 엄청 예뻐졌는데 문제는 15cm 이하의 소품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세질소사를 만들면서 수간부 하지만은 진짜 이쁜 분재들, 소품 분재들은 15cm에서 한 20cm 사이. 예. 그 20cm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cm, 25cm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속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말랐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것이 이 속가지들 마른 것, 다 말랐죠? 그만해요. 벌써 40분이 다 됐어. 네, 길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떨까? 뭘? 1, 2부로 나누거나 어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언급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빨리 해요. 자, 뭐냐.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왜 거기는 상처 치료를 했대, 진짜? 여기 지금 말랐어요? 상처 치료를 했는데, 이 지금 카토파스타가 붙인 것이 지금 오래 붙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꼭 이 느낌이 들었었어요. 뭐? 여기가 움푹 이렇게 패였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벗겨보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아, 선생님이 한 게 아니야? 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상처 치료를 하라고 그러면은, 예.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정상적으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상처가 있으면은, 이걸 그냥 보여주기 뭐 하니까, 여기 둘레를 안 깎아내고, 예. 그냥 여기에다가 카토파스타만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이 되면은, 한 게 아니라 이거지? 예?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거지? 예. 그래서 요게, 저는 이렇게 카토파스타 이렇게 붙여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치료했는가 안 했는가. 드레멜 갖다 놨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확대했는데요. 예. 엄청 커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단풍은 상처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나무예요. 아, 금이도 잘 돼요? 예. 아, 근데 그 위에 거 보니까는, 다 아무런 거 보니까. 예. 상처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나무인데, 지금 이렇게 깎아보니까, 여기가 상처 치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질부가, 지금 여기 깎아낸 데를 확대 지금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깎아내야 살아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여기에 상처 있으니까 해마다 카토파스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돌아붙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상처 치료가 안 됩니다. 상처를 또 내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봐보세요. 했다는 여기 얘기잖아요. 봐보세요. 이렇게 깎아내는 목질부를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이 날이 지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생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카토파스타 아까 붙인 게 새로 붙인 거였잖아요. 그럼 새로 붙인 거라고 하면은, 여기 카토파스타를 벗겨내면은 생살 부분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안 나오고 이 목줄로 단단한 것이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한참을 긁어내야, 이 정도 긁어내야 생살부가 나온다라는 나온다, 얘기죠.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바꿔놓고 이 상처 치료 흉내만 낸 것이지 상처 치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깎아낸 부분하고 여기 깎아낸 부분하고 여기 지금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상처 치료가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이 카토파스타 상처 치료하면서 기존에 상처 있는 데다가 카토파스타만 덧붙여가지고 치료 끝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상처 부위가 넓어지지만은 요 정도 되면은 일반 단풍의 경우 한 3년 정도면 여기가 깔끔하게 아물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깎아내죠. 하는 김에 여기도 혀요, 여기도 지금 상처가 다 안 마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살 부위가 나올 때까지 깎아내가지고 상처 치료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는 데다가 카토파스타만 덧붙여버리면은 일단 물이 들어가는 것은 방지를 해요. 그렇죠. 썩는 것은. 근데 우리가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보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 정도 되면 1년이면 아무 상처거든요. 1년 만에 아무래도. 1년이면 아무 상처인데 이렇게 놔두니까 이제 가운데 목질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마 가지를 작은 가지라 잘라내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처 치료를 한 거고. 예. 근데 이 나무를 이렇게 여기에 상처 치료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건 1년이면 아물짜리고 이건 3년 정도, 3년에서 4년? 뭐 길게 잡으면 한 5년까지도 가겠죠.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아무는 것은 이게 100% 확신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게 그러지 않고 아까처럼 그냥 카토파스타만 붙여놨다. 그러면은 더 이상 썩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예방은 되지만 예방은 되지만은 상처 치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치료는 거의 안 되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속도가 엄청 늦지. 아니요. 엄청 느는 것이 아니고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요. 아까 목줄부 됐잖아요. 예. 거기가 다시 말라버려요. 예. 다시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상처 치료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또 이 잘 되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었죠. 이 나무 키우시는 분은 예술 구독을 좀 소홀히 했거나 봐도 띄엄띄엄 했거나 또 그러는구나 하고 했어도 실천을 안 했거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마 내년 가을쯤이 되면 완성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올해 세력 배양을 하고 내년 봄에 분갈이 하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새뿌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부감독님이 너무 시간이 늘어진다고 자꾸 눈치를 주고 저 또 이렇게 오랜만에 그 부감독님을 만나서 마음껏 괴롭혀보지도 못한 것 같으니. 아니 사람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굴 괴롭히려고 살아요? 예. 왜? 취미생활이니까. 아니 그런 취미는 응? 옳지 않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무 취미생활에 아니 근데 가져가는 것은 그 하면서 그 밑에도 좀 잘라고. 어디요? 그 길게 나왔잖아. 어디? 그 잘랐던데 그 밑에 여기? 그 위에 여기? 위에 그. 여기? 예. 눈이 작아요, 내가. 그리고 나무 안경도 썼잖아. 이제 예전에는 뭐 나한테 그랬잖아. 눈 4개면 뭐 하냐고 맨날 그런 소리 하시면서. 내 나이 먹어봐요. 안 돼. 나는 무기가 많아요. 응? 내 나이 먹어봐. 그러면 봐도 안 보이고, 종종 헛것도 보이고, 그렇게 돼요. 아 그래? 음. 아직 자. 내가 그 나이가 안 돼봐가지고 내가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 잘라놓고 봐도 위에가 듬성듬성한 것이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여기가 빽빽한 것처럼 여기는 더 빽빽해야 맞거든요. 그치.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그것도 많이 깔끔해졌어. 예설표 액비 써가면서 나무 세력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내년 가을쯤이면은 나무가 얼마만큼 예뻐질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이전에 분양이 되면 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분우 선택이라든가, 어차피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 여기 상처도 다시 한번 뜯어내봐야죠. 얼마나 아물었는가. 그래서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길고 긴 강의 열심히 시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아니 조금 더 해요. 좀 더 해요? 12분 더 하면 1시간이야. 12분 더 하면 1시간이에요? 네. 자, 12분 더 하면 1시간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서울 근제와 상무선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